안녕하십니까, 지구여행가 깍두기입니다. 오늘은 커버드 콜을 활용한 월세살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과 월세, 이 이야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근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진지하면 반칙이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년 차 뚜벅이지만 드디어 차를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 G80입니다. 차값을 확인해 보니까 5,899만원, 대략 한 6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걸 현금을 주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월 렌탈비로 따져보니까 월 36만 8천원입니다. 깍두기 아저씨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를 현금 주고 살 거냐, 아니면 월 렌트로 할 거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현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를 10년 탄다고 가정하고 현금으로 사면 6천만 원이 10년 뒤에는 제로가 되겠죠.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나니까. 월 렌트를 40만 원씩 120개월을 하게 되면 4,800만 원이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던 깍두기 아저씨가 커버드 콜 ETF를 알게 되었습니다. 콜 옵션으로 분배금을 만드는 구조라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구조를 꿰뚫고 자동차를 타지는 않잖아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비행기를 타세요? 하여튼 매월 분배금을 준다고 합니다. 뭐가? 커버드 콜 ETF. 그 중에 대략 월 1% 정도를 분배금으로 주는 커버드 콜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커버드 콜이 있냐? 그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흥분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4천만 원으로 커버드 콜을 매수하고 매월 나오는 분배금 40만 원으로 자동차 렌트비를 납입한다. 깍두기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값으로 현금 6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월 렌트비로 매월 4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쓸 것인가, 아니면 커버드 콜로 공짜로 탈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지요. 빠지면 서운한 약방의 감초 같은 것. 커버드 콜은 제살 깎아 먹는 거다. 상승은 막혀 있고 하락은 뚫려 있다 등등. 여기부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취향과 확신의 문제니까요. 물에 가면 빠진다, 산에 가면 뱀에 물린다, 이런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비행기와 자동차는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커버드 콜이 10년 후에 원금이 빵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손실입니까? 4천이지요. 현금은 6천, 렌트비는 4,800.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가 이익인가요? 저는 물론 자동차 살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차를 산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저는 자동차가 사실상
이건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버드 콜은 엄연한 금융상품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금융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삶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비록 위험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풍성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위험한 기름으로 맛있는 튀김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에도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하지만 커버드 콜을 이제는 여러분의 금융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차를 새로 사실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제시한 이 3가지 면을 고려해서 직접 현금을 낼 거냐, 렌트를 할 거냐, 커버드 콜을 활용할 거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저는 뭐 이런 생각으로 2년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지 이제 만 2년이 됐고요. 이달 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를 커버드 콜을 활용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월세만큼의 돈, 만약에 월세가 월 150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으로 커버드 콜을 매수해서 매월 그걸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산 커버드 콜은 매입할 당시보다 지금이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은 까먹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걸로 나오는 분배금으로 매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커버드 콜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겨우 2년 살아본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 그것 또한 좋은 전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팔고 월세만큼에 해당하는 커버드 콜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S&P 500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S&P 500의 수익률이 한 45%, 50% 정도 되니까요. 2년 전에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훨씬 지금 자산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버드 콜을 활용한 월세살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제도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사람도 마땅히 변해야 합니다. 고전도 읽어야 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취향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취향인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를 살아가겠지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여행가 깍두기였습니다.